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특집 주식 명가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3부와 4부 진행을 맡은 김수정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이 끼어 있어서 유난히 더 짧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지면서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설 연휴였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연휴에도 친지분들 만나면서 주식에 대한 얘기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는 얘기고 또 사실 묻어둘 수 없는 고민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열리는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2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00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연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설 특집 주식명가 3부에서는 머니투데이의 강력한 어드바이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이달혜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저는 아침에 주로 방송을 하고 두 분께서는 오후 그리고 밤에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 통해서 처음 뵙게 됐는데요. 두 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또 알찬 전략들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한 해 정말 어렵지 않았습니까? 시장 보면서 그야 말대로 내 계좌를 볼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시장을 겪으셨을 텐데요. 그리고 12월 연말이 되면서 산타는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1월이 되면서 까치는 날아오는 그런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월 들어서 미국 증시도 좋았고 국내 증시도 좋았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열렸던 미국 증시도 2거래일 정도 일단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또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뭐 경제지표 발표라던가 2월 FOMC 같은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일정들 4분기 어닝 시즌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지금 일단은 우리 시장, 국내 시장은 연휴 앞두고 숨고르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하락세였을지 아니면 앞으로를 위한 좀 도약을 위해서 잠깐 또 멈추는 그런 흐름이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달혜 위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리 증시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매일 그 낮방송으로 항상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시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시장은 작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역금융 장세에 접어들었고요. 다시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자, 이 두 시장의 차이만 이해한다라면 올해 주식시장 매매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역금융 장세에서는 역금융 장세 작년이었죠. 지수가 추세적인 우하향을 이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또 2022년도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면서 추세적인 우하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났었죠. 자, 그리고 이제는 역금융 장세 이후에 오는 이러한 역실적 장세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역실적 장세의 흐름은 역금융 장세의 흐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역실적 장세 흐름을 이러한 역실적 장세의 흐름은 방향성을 결정할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난폭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좋은 이벤트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타나고 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좋은 이벤트라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벤트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충분하게 진행되기 이전에 또 다시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고요. 또 연준이 힘 조절을 잘못해서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기 이전에 시장이 부러지는 게 바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중장기 비중을 줄이고 단기 스윙 전략으로 대응하시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모든 거시경제 데이터들을 종합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전자보다는 후자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발바닥에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발바닥에서 매수하다 보면 발에 밟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발목이나 무릎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 화면을 보시면요. 자, 보시는 차트는 연준의 기준금리 변동의 시장의 저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중에 시장이 저점을 잡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또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에 시장이 저점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유동성이 충분히 풀린 이후에 저점을 잡고 대세 상승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패드의 입이라고 불리는 패드의 비공식 대변인인 닉 티밀하우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줄이고 또 금리 인상 중단을 논의할 것이라는 이러한 보도가 나왔죠. 자, 이제부터 마지막 이벤트까지 마지막으로 투자하기 적합한 시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대세 상승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23년 올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니라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단기 스윙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고 그때 중장기 포트를 늘려가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먼저 이달의 위원님의 시각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인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연휴 이후에 전략 어떻게 세워야 좋을까요? 일단 방송 직전에 일단 뉴스 검색과 리포트를 좀 보니까는 일단 앞으로 새해에는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뷰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코스피 증시 그리고 다우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어떤 연속성을 좀 기대하는 측면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서 작년 한 해 동안 계속적인 인상을 이어왔었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는 베이비 스텝으로 어느 정도 전환되었다라는 일단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것이 앞으로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진행이 된다면 그때 가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일단 단기적인 어떤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가 되었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겠죠. 일단 부동산 시장이 좀 경색되고 그리고 자금이 묶이거나 또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았었고 시중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가상금리도 같이 인상이 되면서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의 어떤 입김이 좀 들어갔는지 일단 기준금리를 소폭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완화 조치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시장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일단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강남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은 일단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했을 때 큰 폭 또는 작은 폭 일제히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게 만들었었는데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 역시 일단은 자금의 유동성이 상당히 좀 부족해진 상황이었었고 어찌 본다면 시장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팬데믹 최고치에 대비했을 때 5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 서초를 시작한 어떤 부동산 버블이 좀 꺼져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그 해당 지역부터 부동산이 반등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지금 경매 시장이라든지 또 부동산 매물 나오는 것들마다 사실상 걷어간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대규모로 현금 자산을 어느 정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좀 걷어가고 있고
또 이후에 최근 들어가지고는 일단은 금리가 추가적인 인상은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조심스럽게 일단 지금 이제 레버리지 또는 어떤 대출 금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부동산을 매입을 했을 때 그 차입금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전세로 줬을 때의 어떤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은행의 예금으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버블 시장에서 보았다시피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 그러한 자금 자체가 사실 투자처를 찾기 마련이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투자처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일 수밖에 없기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들어서 개별주의 어떤 움직임 또는 어떤 추세적인 상승은 없지만 뉴스에 따른 어떤 호재 또는 어떤 반등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조금 송구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인 확인은 필요한 만큼 중장기 종목으로서 뭐 코스피 200 종목을 내가 끌고 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일단 어떤 뉴스라든지 어떤 호재에 따른 단기 모멘텀 트레이딩으로 당일 또는 한 2박 3일 내에서 최대한 포지션을 청산하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시장이 무조건 반등할 거니까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리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한 번씩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끌고 가야 될지는 다음에 좋은 기회 있을 때 제가 또 정리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어떻게 증시를 보고 계시는지 저희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이제 국내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연휴 이후에 도대체 어떤 섹터, 어떤 업종에 주목해야 될지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달의 위원님께서는 어떤 섹터가 이 상반기를 이끌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보안 관련주를 굉장히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차 전지 테마라든지 또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AI, 로봇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시장을 리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저는 그러한 그 후속타로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보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CES 2023에서 삼성이 스마트 싱스를 공개를 했죠. 바로 맞춤형 경험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시대에 대한 이러한 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 출시된 140억 개에 달하는 이러한 커넥티드 기기들을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 기술의 비전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를 위해서 DX 부문에서 임원진들의 한 절반이 굉장히 이러한 커넥티드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자, 초연결이라는 것이 바로 AI가 로봇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차량들에 대한 이런 모든 가전 기기들을 연결해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곧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스마트 도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고 고도화될수록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저는 바로 보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삼성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또 연결된 기기 간의 취약한 링크가 공격받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또 상호 모니터링하게 되는 방위 산업급 이런 플랫폼인 뉴녹스 매트릭스를 공개하기도 했죠. 자, 이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생체인식 적용과 함께 또 범위를 구체화한 내부 통제 전략 시스템 전략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는 3월까지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이러한 과정과 또 그리고 그동안 은행들이 제각각 도입했죠. 지문 인증이라든지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생체 인증에 대한 것 그리고 또 개인 소유 기기를 통해서 인증 도입을 강제화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금융사의 그 생체 인증 도입 의무화를 은행권에부터 시작해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보안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안 관련 섹터 지속적으로 관심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술 발전과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목받게 될 보안 섹터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께서는 보안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보안주 쪽은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여러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도 이쪽에는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생체 인증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먼저 한커미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커미드 같은 경우 이번 달에 제가 여의도 클래스에서 굉장히 단기간에 수익을 시청자님께 안겨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암호 인증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차트를 보신다라면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사실 굉장히 강한 수급이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를 우상향으로 이어가기 위한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한커미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유니온 커뮤니티입니다. 유니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중동 보안 전시회죠. 인터색 2023에 참가해서 얼굴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이라든지 지문 인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생체 인식 보안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이렇게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보신다라면요,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하락을 이어왔지만 최근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만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GA 솔루션즈입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 수혜주로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큰 음봉을 나타내긴 했지만 상승하기 위한 이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SGA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KCS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 관련 수혜주로 최근에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죠. 보안 관련주들은 대부분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비슷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위에 매물대 소화하면서 차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K사인이죠. K사인 같은 경우는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상당히 K사인의 자회사인 센즈랩이 최근에 또 이러한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한 종목인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안 관련주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인 만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종목들이다.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안 섹터에서도 한컴위드와 유니온 커뮤니티, SGA 솔루션즈, SGA 등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어떤 섹터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단연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CES 2023에서 밝혔다시피 사실상 삼성전자의 앞으로 차기 먹거리 사업이자 전 세계 IT 기업들이 사실상 전자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모든 회사들이 정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로봇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광범위합니다. 드론도 로봇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수많은 신규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설비 역시 마찬가지로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내에 있는 청소기라든지 또는 이동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심지어는 공기청정기마저도 로봇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헌데 좀 중요한 점은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것이죠. 기껏해야 로봇 청소기 한 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생활의 어떤 편의성을 더해줄 그런 어떤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는 대중에 공개가 되질 않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케어봇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봇 청소기는 이미 전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수많은 기기들을 이제 앞으로 출시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연간 약 한 30% 이상, 즉 약 한 10조 원 이상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2차 전지를 생각하시거나 또는 어떤 태양광과 관련된 그런 섹터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4차 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전기차 또는 어떤 그런 관련된 어떤 부품이라든지 어떤 원재료를 좀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설비를 또 확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공장에 있어서의 어떤 생산 설비를 100% 무인화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고,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라든지 기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근로 인원들이 있긴 하지만 과거 대비했을 때 그 근로 인원들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기존에 없던 직군이 생겼습니다. 즉 로봇을 관리하는 직군이 생겼을 정도로 지금 현재 수많은 곳에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수많은 곳에서 기존의 생산 설비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간단하게 한두 종목 정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잠시 보신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의도 주식왕에서 여러분들께 바로 급등하기 직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까지 약 한 8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사실상 2대 주주로 이제 올라선 상황이고 지분은 1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는 이제 재벌집 입양 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정도인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조 원 기준으로 이제
넘어섰고 이제부터 1조 원을 이하로 하회하는 일은 매우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 워낙에 급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1조 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5만 9천 원입니다. 즉 앞으로 추이를 좀 보시다가 5만 9천 원 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거나 반등세를 보여준다면 단기간점 그리고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면 좀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에브리봇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로봇 테마 관련돼서 움직여서 역시 동사 역시 상승세를 좀 보여준 종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서비스 봇을 만들고 생산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청소용 로봇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수요처가 청소용 로봇에 일단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와 특화된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동사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ODM 또는 OEM 생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체 브랜드도 생산하지만은 삼성전자라든지 그와 유사한 기업들에게 해당 브랜드를 착용한 그런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수많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역시 계속적인 꾸준한 판매세를 좀 이어가고 있으니 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올 초부터 뭐 작년 연말부터 해서 로봇주가 내 포트에 없으면 그렇게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네, 네, 그럴 수 로봇주는 있죠. 꼭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는데 로봇 섹터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 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에브리봇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전화 02786-1022번, 102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도 역시나 종목에 대한 사연,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방법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잘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현대건설기계 59,200원 25%예요. 네, 현대건설기계 얘기 주셨고요. 매수가는 59,200원에 비중 25%십니다. 혹시 최근에 담으셨을까요? 네, 뭐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네, 일주일 전쯤에 담으셨고 우선은 25%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 종가는 55,700원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달의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현대건설 기계는 개인적으로 차트가 좋아 보여서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그 전에 제가 이 종목으로 좀 수익 좀 냈거든요. 근데 좀 더 약간 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다시 들어갔어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종목에서 수익을 냈으면 다시 한번 수익을 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조금 더 비중도 실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기억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 뭐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 쪽으로도 상당히 뭐 좋은 진출 흐름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의 리오프닝을 시작을 하고 또 이러한 그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충분히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최근 시장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윗골이 많이 달리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또 종목이 무거운 종목일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좀 가벼운 종목들을 매매해야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 지금 59,2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대충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줄을 한번 그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어드리면 지금 일단은 6만 원 라인을 이탈을 하고 최근에 지금 저점이죠. 이 저점이 54,000원 부근이 됩니다. 이 54,000원 이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면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요.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5만 원 자리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25%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 경우에 내가 비중을 25% 만약에 더 실른다면 50%가 되겠죠. 그럼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응하시기가 어려운 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입니다. 54,000원을 이탈한다라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대응 전략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상승한다라면 내 매수가 부근이죠. 6만 원 부근이 일단 1차적인 저항으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차트를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꿀팁을 새해라서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항상 보시면 그 이전의 고점이 최근에 고점으로 다시 만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죠? 작년 5월 달에 2021년 5월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고점으로 만나면서 못 가는 자리를 만든다는 거죠. 못 갔던 자리에서 다시 못 가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재진입을 하기보다는 충분히 돌파해 주는지 아니면 지지라인을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종목들은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54,000원 하단으로 이탈 유무 확인하시고요. 상방으로는 매수가 6만 원 부근이 저항으로 보이니까 그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 대응 전략 드리고 조금 최근에 중소형 테마주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죠. 빠르게 수익을 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현대건설기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54,000원 하단을 이탈할 시에는 비중을 줄여보고 그리고 상단으로는 6만 원 1차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밴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으로 예전에도 수익을 또 내셨던 만큼 이번에도 꼭 이 전략 함께 하시면서 손실을 만회하시고 또 수익으로 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나인테크요. 네, 나인테크 매수가와 비중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3,500원에 30%인데. 네. 3,500원에 네. 30%요. 네, 3,500원에 30%입니다. 혹시 네.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여기 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네. 한 한 달 달, 정도 네. 네, 한 달 정도 되셨고요. 일단은 비중 네. 30%, 금요일장에서 종가는 3,220원입니다. 이 종목은 네. 보니까 자회사의 연내 상장 추진 소식 이런 것도 있는데 좋은 뉴스들 있는 것 같아요. 나인원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원 위원님, 네. 나인테크입니다. 네. 나인 겹치네요. 네, 어떻게 봐야 그렇네요.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새해 나인테크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일단 나인테크를 한 달 전이라고 하신다면 한 달 내에 3,500원을 간 적이 없네. 정확히 매수 평단가가 3,500원이 맞으신가요? 꽤 됐어요. 예, 아마도 한 달이 아니라 한 3, 4개월 정도는 되신 것 네. 같아요. 네, 자, 꽤 일단 됐어요. 나인테크가 지금 이제 호재가 딱히 지금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네. 과거에 상승했던 그 시기별을 딱 돌아보게 된다면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 또는 LG 화학이 어떤 신규 어떤 수주라든지 또는 어떤 계약 또는 M&A 또는 어떤 섹터 성장세에 따라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테마주로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동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가장 크게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뭐 고점에 물리신 게 아니라 그래도 뭐 3,500원 정도면 그래도 적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호재가 있는가? 일단 뭐 GM과 토요타 또 여러 회사들과 같이 이제 벤처 캐피탈 또는 어떤 업무 협약을 좀 맺어가지고 별도의 법인 회사를 좀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뭐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최근에 그 테슬라의 어떤 실적 부진 또는 어떤 예상치보다 저조한 어떤 판매량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테슬라의 악재가 되었고, 뭐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일으키면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지만 그것 자체가 중국의 CATL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또 LNF 이런 어떤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에게도 주가에 좀 적지 않은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나인테크는 연이 또 하락세를 또 보여줬고, 당분간은 지금 뭐 한 가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테슬라가 지금 현재 차량 판매가액을 좀 낮췄습니다. 소위 이제 세일 기간이죠. 그래서 판매량은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에 따라서 일단 2차 전지의 어떤 공급량이 조금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올해 1분기, 2분기, 길어봤자 2분기까지고요. 그러면 2분기 이후로는 무엇이 있는가? 자, 제 생각에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수주 또는 계약 또는 예정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는 정말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 이후로는 그런 성과들이 이제 나오기보다는 이제 앞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만들어진 계획들을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것 자체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조금은 아이러니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해 주가는 일단 연초에는 조금 강세 또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그려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이후로는 다소 약세 흐름을 전환되며 나인테크는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멘텀은 일단 1차적으로 없고, 또 내일 모레서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한 3조 8천억 원 정도의 오버행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더라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신규 매수보다는 매도하는 자가 더 많을 것이고, 지금 매도해도 어쨌든 간에 3조 8천억 원, 즉 마진율이 약 한 3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시고, 그나마 최근에 좀 윗골에 달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탈로스라는 자회사의 IPO 예정.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상장사 중에서 자회사 신규 상장하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보시고요. 일단 하방으로 놓고 보시게 된다면 차트 잠시 보시면 하방으로 3,100원 정도는 이탈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탈하더라도 이내 회복을 해줄 테니까 좀 보시고요. 상방으로 3,500원 선, 일단은 급작스럽게 탈로스 이슈 나와서 돌파를 하거나 상승세 보여주면 그 가격선에서 일단 좀 매도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일단 현금 쥐고 다시 한번 재진입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한 나인테크에 가지만 대해서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는 적자했는데요.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작년에는 적자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데 어쩔까요? 일단 짧게 말씀드릴게요. 나인테크는 장비 회사입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소재 이쪽과 관련된 장비 회사고요. 지금 현재 장비가 납품되려면은 일단 수주량이 많아야 되겠죠. 네, 수주량이 많아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뿐입니다. 뭐뭐 할 예정이다. 확정적으로 지금 어떤 수주를 한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신규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나인테크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들 당분간은 좀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주셨지만 또 3,500원 선에 일단은 도달을 했을 경우에는 매도를 하시고 추후에 재진입 시점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종목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또 많은 분들께서 상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뒷자리 708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6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 향후 전망을 부탁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사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실 종목인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이달의 위원님?
제가 그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중소형 현재 시장은 대형 지수주들보다는 중소형 테마주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 이유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실적 호조에 대한 전망도 있고 뭐 그렇게 나쁜 악재 뉴스는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요. 매수가가 지금 6만 1,000원이죠. 6만 1,000원이다라면 최근에 매수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6만 1,000원이 딱 지지받아야 될 라인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한 폭 더 밀면서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한 폭 더 밀릴 수 있는 자리예요.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상승 탄력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5% 비중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 지지 라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 자리입니다. 자, 56,000원 라인을 이탈한다면 한 폭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56,000원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입니다. 매수가 61,000원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물대로 잡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정말 내가 뭐 정말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뭐 보유하는 것도 관계없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밀릴지 알 수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중소형 테마주들로 갈아타시는 게 오히려 계좌를 양봉으로 전환시키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확인해 봤습니다. 56,000원 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의 일단은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이 가능한 테마주로의 종목 교체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뒷자리 713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금호석유고요. 매수가는 17만 2,100원에 비중은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최근에 또 이 석유화학 쪽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일단 매수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도 좀 있는 부분인데 나인원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본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아마 접근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시장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호석염 이제 석유라는 이제 음절이 있다 보니까는 일단 유가와 관련지어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 엑슨모빌과 함께 사실상 1위, 2위를 넘나들면서 합성 고무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도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유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가지고 유가가 무슨 150달러, 200달러 간다라고 해서 무작정 투자를 하거나 바이어홀드 전략을 끌고 나갈 종목은 아니고 사실상 석유화학, 즉 말 그대로 석유에서 파생된 수많은 어떤 고무라든지 아니면 나프탈렌이라든지 어떤 신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과 공급을 좀 하고 있는 회사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위 시장에서 정말 어떤 주도주로서의 거래 대금이 폭발하는 그런 종목과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이 종목은 전형적인 프로그램 수급에 의한 어떤 주가 등락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종목은 시장이 상승할 때 정말 말 그대로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장 상승세를 보여줄 때 같이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와 반대로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이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뭐 개인 투자자분들 일단 손실이 단돈 10,000원이라도 나게 되면 일단은 매도에 대한 고민은 좀 사라지는 편이죠. 일단은 반등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일단 비중이 적으십니다. 일단 비중이 좀 매우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략적으로 동종목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시장, 박스권 시장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된다면 일단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14만 원 이하로 주가가 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비중이 10%니까 뭐 한 20% 또는 30%까지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좀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좀 하시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이제 주가 움직인다. 즉 한 주, 두 주, 세 주 이런 식으로
뭐 하루 이틀 또는 3일에 걸쳐가지고 좀 물량 모아가신다라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금호석유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굉장히 또 활발하게 많은 종목들 얘기를 주시는데요. 단창숙님께서 대명에너지 얘기를 주셨어요. 이 종목은 매수가가 23,95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종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매수가입니다. 사실 풍력이라던가 뭐 태양광 쪽은 워낙에 또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강하게 시세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리 위원님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기반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업체로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뭐 최근에는 GM이나 포드, 구글과 이제 가상발전소 사업에 대한 이런 협업 관계로 해가지고 가상발전소 테마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동사가 가상발전소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는 이런 이력이 부각이 된 것이죠. 저는 대명에너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지금 장대 양봉 상단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최근에 이러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상단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 탄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동종목 같은 게 비중이 크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10% 정도 비중 들어갔기 때문에 이 최근의 하단 이 17,000원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한 번 더 아래에서 10% 정도 더 매수해도 좋을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지지 라인은 여기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쪽 라인을 보시고 21,000원 라인을 1차적인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요. 한 번 더 밀린다면 이 17,000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한 번 더 비중 실어도 좋을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상승을 한다라면 일단 최근의 고점이죠. 27,000원 라인에서 수익은 챙겨가면서 대응하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000원부터 17,000원까지 밴드를 좀 설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고점인 27,000원에 도달했을 때 좀 수익을 챙기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꼭 수익을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튜브 채팅창 종목 얘기 드리겠습니다. 은미김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종목은 후성입니다. 매수가가 13,330원에 비중은 5%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종가는 12,100원이었고요. 비교적 최근에 담으셨을까요? 우선은 지금 물 타도 될까요? 이렇게 추격 매수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후성은 뭐 회사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13,000원대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후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비슷한 가격대인 거 보니까 어디선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식을 보유하시되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 거래대금, 거래량이 최소 500억 원 이상 발생을 하면서 상방으로 61선, 121선의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윗꼬리를 달든 뭐 어떤 캔들을 만들든 상관없이 그날의 종가 이후로 연일 추가 매수를 뭐 5%에서 15%, 20% 이렇게 늘리셔가지고 매수를 하시고 좀 끌고 나가신다라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고요. 지금 현재 비중 5%는 뭐 크게 신경 쓰실 만한 비중은 아니실 테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런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성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을 시간입니다. 바로 추천주 얘기인데요.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인원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시나요? 앞서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섹터가 정말 올해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서비스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UL 로보틱스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고 있는 자동화 공정 그 안에 들어가는 사실상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과는 좀 결이 좀 다른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수많은 어떤 공장에 들어가는 어떤 관절 로봇들 또는 그와 관련된 솔루션들을 정말 다수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또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현대차, 기아 수많은 대기업들에게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외에도 대규모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신규 설비, 공장 이 안에도 사실상 동사가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을 전량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모멘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3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인원 위원님의 관심주는 유일 로보틱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다래 위원님의 관심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바로 수산 INT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업이고요.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14일이죠. 그 아랍에미리트 경제 사절단의 계열사가 포함이 되면서 또 그러한 이슈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국내 은행에서 생체인증 도입 의무화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요. 또 이러한 부분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면 더욱더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에 연결된 이런 단말 기술에 대한 이러한 식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조달청에 디지털 서비스몰 등록을 계기로 해서 공공기관의 당사의 제품을 공급한다든지 또 솔루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이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수산 INT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산 IN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크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는 이러한 종목입니다. 보안 관련주들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시세를 분출하는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그중에서도 가장 대장주로 뽑힐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 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12,500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다래 위원님께서는 앞서 보안 섹터 관심 있게 보신다 말씀해 주셨던 만큼 수산 INT 얘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13,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가 1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종목들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을 또 어떻게 채울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 방송 직후에 또 9시부터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나인원 위원님부터 어떤 내용으로 오늘 방송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서부터 바뀌는 제도가 한 가지 있죠. 자, 호가 단위가 바뀝니다. 자, 호가 단위가 바뀌면 그만큼 시세의 상승과 하락이 있어서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정말 완연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 만큼 제로와 어떤 모멘텀에 따른 트레이딩을 하셔야지만 반드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예시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해결책까지 하나하나 정리하여 드릴 테니 지금 바로 입당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호가 단위가 바뀐다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내일부터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주제로 또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다래 위원님께서는 또 어떤 달달한 전략들 알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 그 설을 보내면서 아마 카드로 많이 비용을 긁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러한 그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지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2의 월급 정도 정말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런 분들이 최근 시장에 테마의 연속성이 일어나지 않고 또 굉장히 단발성 이슈로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시장이라 대응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거고요. 또 손실이 크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고 테마를 조금 앞서서 한 발 앞서서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또 지금 시장의 대응 전략 그리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어떤 테마를 내가 봐야 수익을 빠르게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그리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함께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한다면 카드로 긁은 이 비용들도 다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상반기를 이끌 수 있는 종목들로 수익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 무료 방송은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 입장이 가능한 화면이 나오니까요. 방송 중 누르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3부 역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원 위원님, 이달의 위원님 모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